네, 지금부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측을 차례로 연결해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 지회장이죠. 유덕혜 서울지회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가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네, 그만큼 영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한마디로 이제 4단계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으로써 네.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량 시위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정부 측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정도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소상공인들을 이제 전 대표해서 이번 결정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부터 논의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논의하는 그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노동계 입장만 목소리를 낸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벼랑 끝이 바로 이거구나. 그동안 코로나 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최소한 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네. 동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반면 이 노동계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임금이 저희들도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일방적인 목소리만 높인다면 우리도 다 같은 국민인데 지금 현재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지혜롭게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러면 내가 나만 살고 뭐 상대는 죽어도 좋다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고 이 난국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또 해소되고 나서 우리가 지불 능력이 있으면 네. 우리가 또 종업원들 위해서 임금을 더 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더 줄 수도 있고 직원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임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계에서도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이 난국이 해소가 되면 네. 좀 같이 합의하에 결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이 다음 달 5일까지 지금 노동부가 확정 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소상공인 연합회 측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결정된 게 좀 있습니까?
특별한 결정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차량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뭐 1인 시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부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덕현 전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계를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측 역시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화상으로 연결해 그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5.1% 정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데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 5년 시절에 7.4% 인상됐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7.2% 오히려 낮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사회적 불평등, 소득 격차 해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정치권이 지난 2017년도 대선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었는데 이를 파기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했고 우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노총 측은 이번 결정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얼마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장치가 최저임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1만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노선으로 1만 원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노총의 입장과는 달리 이 소상공인 측에서는 이 5.1% 인상도 무리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거라고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네.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기업 재벌들이 원화청 불공정 거래, 소위 얘기하는 도급단가 후려치기로 어렵게 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상가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으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내년 최저임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만큼 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서 향후 대응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갑의 문제인데, 대기업과 재벌, 가진 자들의 문제인데, 이거를 을들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을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2만 원 인상뿐만 아니라 원화청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문제, 도급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그런 구조를 바꾸는 문제, 가맹비와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 상가 임대료를 멈추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불평등 구조 시스템을 바꾸고 모두가 네. 잘 사는 좀 더 생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